정치카페 테라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테라스 마담 이정미입니다. 자,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전호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술의 계절은 항상 많지 않고 돌아오고 계절마다 안주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테라스에 새로운 코너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후. 저는 사실 이제 민주의 반대말이 이제 독재다 이런 네.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민주의 반대말은 실제로 그 민주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폭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민주사회 구성원이긴 하지만 너무 힘이 없고 또 권력에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다 거리로 밀려 나와서 거기에서 혐오 단체들하고 네. 요즘은 요즘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야말로 이제 정치의 관심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정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이런 이야기들을 테라스에서 좀 하나하나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코너명은 왜 이것이 정치가 아니란 말인가. 오, 이것이 정치가 아니란 말인가.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것이 왜 정치가 아니란 말인가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8월 30일 바로 며칠 전이었죠. 70대 노모가 지체장애 1급의 40대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25년 전에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었었는데요. 평생 누워 지내는 아들이 자신이 노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더 이상 이제 보살펴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엄마가 아들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전날이었나요? 또 뇌병변 2급 장애 가지신 채원이 씨가 하계수여 대표 연설을 했는데 그게 또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그 기사가 여기저기 많이 났었어요. 네. 예. 참 양면에서 이렇게 너무 가슴이 아픈 비극과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모두 박수 쳐야 될 또 이렇게 또 극복한 이야기가 막 붙어 있네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노모의 아들 살해 소식은 꽤 큰 기사가 다뤄지지 그런 게 못했고, 문제예요, 항상. 네. 예, 그리고 이 채원희 씨의 성공 신화, 그리고 특히 이분이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감동을 줬는데, 뭐 장애 때문에 못할 건 없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큰 장벽이고 불가능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뚫고 내 길을 찾아갔다라고 했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역경을 뚫고 저런 자리에까지 서게 됐던 그 사람의 어떤 의지, 이런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기사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실제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장애아를 둔 부모들, 그리고 특히 아까 기사처럼 70대 그 노모가 그 기사를 봤을 때 뭐 처한 현실을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더 언론에서 이렇게 그런 박수칠 일만 다루고 사실 똑같은 장애 문제도 사실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점점 얘기를 하지 않고 예전보다 훨씬 더 장애 문제는 언론에서 많이 안 다루는 것 같거든요. 네. 개인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그분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박수받아야 될 일이긴 하겠지만 대부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를 더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제도적으로 이제 부양 의무제라든가 그 장애인 등급제라든가 장애인들의 삶을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장애인들은 실질적인 권리로부터 이제 상당히 박탈당해 있는 그런 삶의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성공 신화가 장애인의 모든 삶을 극복시켜 줄 거다. 이렇게 다루는 것, 이렇게 언론에서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비장애인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마치 이게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얘기를 들고 나오신 거는 그만큼 지금 장애 문제가 굉장히 사각지대로 많이 밀려나고 있고 다시 한번 이것이 정치라는 얘기를 또 해야 될 만큼 현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 하고 싶으신 거죠? 예, 우리 사회 장애인 문제가 더 점점 어두운 그늘로 가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이들은 고립되고 있습니다. 어느 감동적인 성공에 보내는 박수, 그리고 아들을 죽인 어머니의 손을 붙잡는 눈물, 둘 중에서 어느 쪽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일지, 이것이 왜 정치가 아니란 말인가였습니다. 1949년 6월 26일 정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주석이자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은 암살되었습니다. 누가 왜 백범을 죽이려 했던 것일까요? 백범의 암살은 과연 막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백범 김구 암살 전 5일간의 이야기를 담은 팩션 회종식에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우리 테라스에 새로운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해중시계라고 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 암살 5일간의 기록을 다룬 책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소설인데요. 그 YTN 해직 기자셨던 우장균 기자님이 쓰신 예. 소설이에요. 좀 이게 뭐 실화를 많이 바탕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영화 암살처럼 좀 재미있는 뭐 미스터리한 얘기들이 많고 이게 이번에 그 부산 국제영화제에 그 원작이랑 영화사를 연결해주는 북투필름이라는 페스티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무나 응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이게 응모를 했는데 그 최종 선정된 10편에 뽑혔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소설가가 아닌데도 될 정도로 이렇게 작품 완성도가 좋다고 하니까 네, 또 김구 선생님 얘기 다루니까 테라스 독자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 영화 암살 때문에 역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이럴 때 확 당겨야 돼요. 네, 열심히 파헤칩시다. 물 들어올 때 뭐 넣어줘야 된다고. 열심히 파헤칩시다. 네. 예,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레저인가 도박인가? 여학교 바로 코앞에다가 화상 경마장을 짓고 심지어 그 건물 안에 키즈 카페를 개설해서 엄마와 아이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겠다는 마사회. 도대체 그 속내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화상경마장 건설에 반대하면서 용산 주민들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600일 가까이 노숙농성에 참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정치카페 단골 손님인데 참여연대가 아니라 우리 화상경마장 반대하는 조직에서 지금 사무국장을 맡고 있나요? 네, 안진걸 처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우리 안 그래도 김 대표랑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안 하는 일이 없이 온갖 건데 네. 모든 일들에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특히나 이 용산 화상 경마장 문제에 예. 사무국장 직함을까지 가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릴 때 말에서 떨어지셨어요. 뭐 말에 대한 트라우마? 말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동네 살아서 동물원도 가본 적이 없는 우리 민주노총이 노동자들 많이 대변하고 네. 또 한국진보연대에서 이제 평화나 통일, 네. 민중 이슈 많이 대변하고 또 이렇게 뭐 밀양이라든지 강정 같은 투쟁 벌어지면 우리 평화단체, 인권단체들 많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그런 인권단체, 진보연대, 민주노총 이분들도 이제 너무 바쁘니까 신경 못 쓰는 여러 가지 민생 이슈나 가불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뭐 남양유업 투쟁이라든지 이런 마사회 폭력에 맞서는 거. 이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떴다 안반장 뭐 이런 거예요? 뭐 안반장까지는 아니고 아무튼간 뭐 뭐 거의 그 수준이지 뭐. 예, 뭐 일 생기면 무조건 달려가서 도대체 24시간으로 예. 그게 감당이 되나? 뭐 하루에 한 10가지 정도 이슈 현장을 돈다고 10가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머리가 조금 아플 때도 있고 잠잘 때 좀 부담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억울하신 분들 사연이 엄청 밀려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힘이 솟는다고 해야죠. 네, 예. 그래서 오늘 힘 좀 내시라고 우리 PD가 고기도 먹였는데. 아, 예, 예. 점심 너무 잘 먹었습니다. 우리 김보경 대표님 목소리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왜 얘기가 거기로 가죠? 아니, 사실이에요. 목소리가 성우 같으세요. 제가 2차 살게요. 예, 예. 아니 일단 그 예. 용산 화상 경마장 앞에 예. 뭐 총 일수로 따지면 850일. 예. 지금 노숙농성은 거의 며칠 있으면 600일이 되잖아요. 예. 예. 도대체, 9월 6일이면 600일이거든요. 노숙농성만. 2013년 4월에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알아내신 거예요. 네. 이 건물 2010년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도박장 건물로 쓰여진지 몰랐던 거죠. 그러게요. 건물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온효대교 북단에 있습니다. 온효대교 북단하고 용산 전자랜드 사이, 네. 롯데시네마 용산 그 사이에 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몇 층짜리 건물이죠? 예, 지상 18층, 지하 7층짜리. 그래서 와, 우리나라에서 지하가 7층이나 예,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왜냐하면 화상 도박장 이제 오신 분들이 차로 많이 오니까 네네. 주차장이 주차장.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큰 화상 도박장 건물입니다. 네. 그것을 용산 성심요중고 앞에 215m쯤 지역에 그러니까요. 바로 학교 앞이죠. 그다음에 옆에 보면 주택가가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도박장은 주택가랑 학교랑 격리시켜야 되거든요. 서민들을 유혹하거나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침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놓고 아예 학생들이든 학부모든 주민들이든 도박으로 와라 또는 도박을 익숙하게 여겨라.
이런 음모하에 마사회가 거기에 지출시켰다고 아니 했습니다. 제가 그 영등포 시장 뒤편에도 화산경마장 예.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끔씩 가다가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쏟아져 나와요. 아. 근데 거의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초췌한 음울해요. 얼굴에 음울한 그러니까, 기운을 가득 예, 담은 아마 사람들이 우리 우르르. 팟캐스트 청취자들께서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서울에만 10개가 있어요. 이제 아주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네. 실제 말이 뛰는 경마장은 3개밖에 없습니다. 말이 서울하고 뛰는 경마장. 과천하고 제주도 이렇게 과천하고 부산하고 제주도에 3개밖에 없는데 그걸 화상으로 중계해서 도박을 하는 화상 경마장이 전국에 30개나 있는데 네. 서울에만 10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영등포, 네. 그다음에 저기 신월동, 천호동, 신림동 이런 데 다 있어요. 뭔가 동네들이 예, 창동, 도봉창동인데 뭐라고 말하기 서민들이 애매한. 많이 사는 동네 아. 많아요. 서민들이 많이 사는 그 동네 화산 많아서. 경마장에 아. 가는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1,500만이래잖아요. 예. 1,500만? 그러니까 너무 삶이 깜짝 고통스러우니까 한번 가서 어떻게 한탕 해가지고 이득을 볼까 하는 생각으로 가시는데 도박을 연구하는 모든 분들의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도박은 도박하는 사람이 무조건 잃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물론 개 중에 한 분은 이익을 보는 분도 있겠지만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해놓거든요. 왜냐하면 도박장을 그 설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자선 사업하려고 지은 건 아니죠. 그래서 서울에 10개 있는데 이제 6시쯤에 경마 끝나고 돈 잃고 나오실 때 그 절망적인 표현. 그런 표정. 사람들이 수백 명이 막 예. 나와. 그래서 몇 시쯤 가면 그렇게 볼 수? 6시 5분, 6시 5분. 6시 5분. 예, 6시에 마지막 경마가 끝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한여름이라 해서 노을 경마라 해서 네. 8시쯤에 끝나고요. 가을이나 봄이나 겨울은 6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6시 5분쯤에 가면 우르르 쏟아나는데 이제 돈을 잃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욕도 하고 막 술 마시고 술도 마시고 막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 우리가 이제 그런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저 절망스러운 표현 돈 잃고 범죄라도 저질 수 있을 만한 표정이다 막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죠. 슬픕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화산 경마장 말고도 여러 가지 소위 도박 시설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예. 자, 일단은 내국인 전용 카지노는 딱 하나만 있습니다. 강원랜드. 폐광 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도저히 이제 탄광이 망하니까 살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사실은 다른 일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나 안타깝게 도박장을 유치하게 된 거죠. 그게 딱 하나 있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 있고요. 화상 도박장이 7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상 경마장은 30개인데 네. 또 뭐가 있냐면요. 화상 경륜장이 있어요. 경륜. 예, 그다음에 경륜장은 한 봤는데. 화상 경정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리의 배경주 예, 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중계하는 화상 경정장, 광명의 경륜장 있잖아요. 그걸 또 중계하는 화상 경륜장. 그래서 무려 70여 개 가까이 있고 거기서 이 화상 경륜장, 이분들 화상 경마장, 화상 경정장에서만 매출이 한 8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서민들이 그 가까운 돈을 잃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대부분 그 레저 스포츠다 이렇게 네. 이제 막 주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고스톱 치다가 덮치잖아요 경찰들이. 예. 그러면은 점백까지인가는 뭐 도박이 맞아요. 아니고 예, 이게 참 슬픈데요. 판례에 보면 어. 점백은 도박은 그러니까. 아닌데 점 200이 도박이 아니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됐어요. 우리 뭐 시골에서 가끔 그 고스톱 치다가 네. 열받으면 점 100에서 점 200을 올리잖아요. 357 이렇게 그리고 천원 이렇게 예. 치잖아요. 막판에 빨리빨리 올려. 막판 키워. 357 1,000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357 천점은 도박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서러운데요. 네.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이 점 200이나 3점에 1,000원으로 하잖아요. 그럼 도박. 그러면 도박으로 된다고 아. 판례면 왜냐하면 지불 능력이나 경제적 능력이 별로 없는데 판돈이 크면 도박이고 부자가 점 1,000 쳐도 도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굉장히 서글픈 판례죠. 근데 어떤 면에서 일리는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날릴 정도로 자기 경제적 그런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도박을 하지 말라는 취지긴 하지만 부자들은 마음 놓고 도박이도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 200만 원에도 도박이 되냐 이런 비난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잘못하면. 아니 그래서 내가 이제 좀 궁금했던 그러니까 게 판례는 뭐냐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경제적 능력에
오바해서 도박을 하면 맞습니다. 도박죄다. 근데 추석 때마다 저희 시누이들이 저를 앉혀놓고 사무실 천을 쳐서 그 저희를 지금 자수하는 탈탈 거야? 그러면 이제 진짜. 저기 도박은 아닙니다. 예. 네. 웬만한 서민 중산층은 집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네. 질문을 한 거는 점 100은 도박이 아니고 이제 점 200부터는 도박 가능성이 있다는데 지금 화상 경마장에 들어갈 때 이제 제일 낮은 비용은 2,000원부터 그 예. 지정석은 뭐 10,000원짜리, 3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쭉 있잖아요. 예, 입장료만 3만 원. 예. 예. 그렇게- 들어가면 스크린이 있고 이렇게 극장처럼 되어 있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화상경마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네. 골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말이 골프장도 뛰어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돈은 걸고 자기가 응원한 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욕이 나옵니다. 뭐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뭐 새끼 뭐 놈 뭐 막 소리 지르고 난립니다. 그리고 한 판당 10만 원 이상 베팅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일단 10만 원 베팅이하면 나도 딱 도박 느낌이 들잖아요. 예정 아니잖아요. 근데 막 우기면 해줘요? 일면 뭐 여러 개를 한꺼번에 거는 거죠. 1인당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 자기가 막권을 또 하나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패스를 여러 번. 그 예, 입장권을 제가 두 개를 앉은 사. 걸로 들어가서 이정미, 김보경 거로도 막 사는 거죠, 막. 아. 그게 TV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사에는 매출만 올리면 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단속을 제대로 안 예, 하는군요. 그래서 많이 잃는 사람 하루에 몇백만 원씩 잃습니다. 이게 어떻게 레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도박의 수위가 되지 않도록 10만 원으로 한정돼 있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다 불법으로 그 예. 이상의 베팅을 하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만 원이 이제 최대치긴 하지만 그럼 몇만 원 뭐 또 걸고 몇천 원도 걸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일단 몇만 원, 10만 원만 한 판에 걸어도 네. 그건 이미 도박이 되죠. 그렇지. 우리- 점백도 우리 시골에서 점 100으로 고스톱 쳐갖고 만 원 잃어도 기분 상하고 때로는 기분이 안 좋은데 거울 보고 쳐도 돈이 안 맞고 고스톱은 심지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합법 도박인데 국가가 도박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면서 한쪽에서는 대놓고 도박을 부추기고 네. 있기 때문에 도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니, 일단 국가가 도박을 부추기는데 규정대로 안 하는 문제는 문제인 거고. 그건 이제 마사회법 네, 위반인 그거는, 거죠. 네. 그것은 규정도 위반이고 설령 규정을 지켰다 해도 한 판에 10만 원 하루에 열 몇 경기를 뛰어요 화상경마장에서 네. 그러면 최소 100 얼마를 잃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회 와, 진짜 큰 경기마다 돈이다. 10만 원까지 예, 그러니까 베팅이구나. 화상경마는 더 재밌는 게 과천에 사는 거, 부산에 사는 거, 제주도에 사는 것을 경마로 중계를 하기 때문에 네. 실제 오프라인 경마장보다 베팅을 더 많이 할 수 있죠. 그렇겠죠. 예. 아, 그래서 돈이 실제 그래서 이제 이정미 부대표님 보신 것처럼 6시 한 5분에 10분쯤 되면 마지막 경마에서 돈을 잃고 나오면서 그 세상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수백 뭔가 명이. 수백 명 우르르 나오는 그런 정말 살벌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용산에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큰 예, 경마장이 예, 예. 들어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사의 이제 바다 이야기 사태 기억나시죠? 바다 네. 이야기. 아, 이제 네. 도심 곳곳에 무슨 갑자기 횟집이 늘어난 줄 알았잖아요. 횟집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제 횟감들을 악용한 이제 도박장이었는데 그때 우리 사회가 큰 진통을 겪으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는 게 생겼어요. 국무총리실 산하의 장관급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사행산업, 도박산업을 감독한다는 거예요. 문명국가니까. 근데 이 사행산업통합감독이 계속 공고를 해요. 마사에. 본 경마장하고 화상 경마장 매출 5대 5점으로 맞춰라. 지금은 마사의 매출 한 8조가 넘는데 네. 그중에 5, 6조가 화상 경마장 매출이거든요. 훨씬 그러니까 더 훨씬 높잖아요. 70% 가까이 되거든요. 5대 5로 맞춰라는 것은 화상 도박장은 도심에 있으니까 축소해라는 건데 네. 축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번에 최대 규모로 확대.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지침과 권고마저도 정식으로 어기고. 근데 그 이유는 마사회장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힘이 훨씬 센 겁니다. 사실은 사감위원장이나 농림부 장관은 장관급이고 그렇죠. 마사회장은 일개 공개에 불과하잖아요. 농림부 산하에. 네. 근데 전직 농림부 장관이나 네. 전직 농림위 국회의원이나 또는 권력의 최실세들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제일 눈여봐야 될 게 마사회장이 현명관입니다. 현명관. 삼성물산 사장 출신의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7인의 멤버로도 알려져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감위원장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현명관이 마사회장으로 있으니까. 이게 무슨 조선시대 같은 예, 분위기지? 아니 이 정권하에서는 뭐 고려시대 일도 막 발생하는데 이제 현명관 회장은 어느 정도 힘이 세냐면 그 저번에 김기춘 비서실장 그만두고 네. 다른 비서실장 뽑을 때 2월 달이었죠. 언론 보도 보시면 현명관 마사회장으로 내정
네. 이런 보도까지 있었을 정도로. 그날 당일 예. 2시 발표되기 직전까지 예. 조선일보 빼는 전부 거는 다 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현명관이 비서실장 낸 줄 알았는데 몇 시간 앞두고 바뀌었는데 이병기로 이제 그 미스테리인데 뭐 개인적인 어떤 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밝혀져서 도저히 청와대에 강행할 수 네. 없었다 이렇게 분석이 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사실은 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제 친청계와 반청계 중에 반청계 일부가 아니 현명과 지금 마사에 관련해 가지고 정윤회 씨 딸 네. 네. 특혜 논란의 그렇죠. 중심에 있는 있었죠. 인물인데 이 사람을 그 당시 한참 이제 그 십상시 때문에 이제 전국이 시끌시끌할 때였는데 또 다시 현명관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이 문제를 수습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뭐 말렸다는 막판에 이런 얘기도 있죠. 예. 김목영 대표님은 경마장은 안 다녀보셨죠? 네, 하지만 말은 타보고 싶어요. 가끔 뭐 아니까 우리가 승마는 권하되 네. 화상경마는 권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도박장 대신 도서관을 저희 구가 그거예요. 그 책 읽기를 도박화하면 많이 읽을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필요한 건 도박장이 아니라 도서관이고 네. 경마가 아니라 승마다. 네. 차라리 마사를 거기에 기여를 해라. 그렇게 아니 승마가 사실 굉장히 비싼 스포츠. 그러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예를 들면 도심 인근에나 네. 도심의 공원 같은데 말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가까이 하고 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승마도 하고 그러니까 저번에 뭐 청계천 이런 데에서 도심에서 말이 뛸 수 없는데 꽃마차를 꽃마차. 돌렸잖아요. 맞아. 사실 아이고, 그것이 이제 진짜. 학대잖아요. 학대. 네. 학대가 아닌 이제 동물학자라든지 요즘 동물권 단체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동물권 우리 또 이정훈 단체들과 부대표님 아주 함께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그런 말과 함께 이렇게 친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해라 이런 거. 왜냐면 말을 되게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근데 실제로 그 용산상 도박장 앞에 마사에서 조랑말들을 또 도심에다가 막 풀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동물자유연대 우리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경마 자체도 동물 학대인데 거기다 그 화상경마를 부추기 위해서 조랑말을 풀었다 도심에 그것도 그러니까 광고 모델이구만. 예, 광고 모델로 그래서 그것도 학대다 해가지고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건물이 지어질 때 예. 3년 동안 인가를 받고 이제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재밌는데요. 2010년 6월 31일 날 이 건물 건축허가가 떨어집니다. 2010년 6월 30일이면 지방선거, 그러니까 2010년 6월 달 지방선거 때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 돌풍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야당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석권할 때거든요. 그때 2010년 그 6월 30일까지 마지막으로 용산구청장을 했던 사람은 이른바 용산 참사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박장규라는 새누리당 구청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주민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구에도 알리지 않고 6월 30일 임기 마지막 날이죠. 딱 건축허가에 구청장은 네. 알고 인가를 예, 몰래 준 사인해줬습니다. 거구나. 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알았는데 자기가 무슨 야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 모종의 관계에서 모르지만 국민들이 알면 주민들이나 구회가 알면 난리가 날 거니까 6월 30일 임기 마지막 날 딱 사인해줘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원래 그 전에 건물이 있었거든요. 이제 네. 저희 건물 공사는 당연히 도심 한복판이고 학교 앞이니까 도박장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근데 우리 정의당 당시 정의당 구의원이었던 용산구의 설혜영 의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2013년도 이분이 저 건물이 뭘까 관심을 가진 거예요. 건물이 막 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용산구에 가고 물어본 거죠. 혹시 뭐냐 문화집회시설로 되어 있대요. 네. 그럼 문화집회 뭐냐? 무슨 노래교실이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문화집회하면 교회 뭐 노래교실 이런 거 생각나는. 네. 그래서 파고들었더니 아, 지금 현행법에 이제 경마장, 화상경마장도 문화집회시설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니까 일종의. 경륜장 뭐 예, 이런 것도 다 걔들도 문화집회시설이에요. 일단 사람이 되어 모이는 있어요. 집회야. 그래서 왜 우리 세부 항목 집회는 알아보니까 허가를 잘 안 해주는 거야. 문화적인데. 예. 죄송해요. 아니요, 우리 대표님 목소리 좋으세요. 예, 해보니까 화상 도박장인 것이 밝혀진 거예요. 네. 그래서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투쟁을 하셔서 850일 넘게 투쟁하고 네. 계시고 9월 6일로 노숙농성 600일인데 그날 이제 정의당 의원님들도 오신다 그러고 뭐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잘 네. 오셔서 정말 주민들 투쟁이 정당하다. 일면 그 장애인시설이나 어떤 복지시설을 반대하는 건 전형적인 님비잖아요. 네. 근데 도박장을 도심에서 주택가의 학교 앞에서 반대하는 건 이건
님비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정말 정당한 투쟁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국민들한테 권장해야 될 레저 스포츠라면 그걸 왜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쉬쉬해 가면서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요거를 맞습니다.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사례가 하나가 있던데 순천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그 마사회에서 임대를 해서 여기다 경마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전세 임대 계약 그 금에다가 내부 세팅 그러니까 경마장 화산 경마장 세팅까지 시설을 짓는 비용까지를 다 주는 걸로 하고 일단 건물 임대 그 건물주가 그걸 다 지었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경마장을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픈을 딱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건물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설을 자기가 그 경마장을 운영할 건 아니니까 이것에 들어간 비용을 그러면 지불을 해라 마사회에다가 먹튀한 거야. 돈 안 주고 돈 네. 떼어먹고 도망을 갔다고. 그래서 지금 그 순천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쪽에 지역 경제에. 예. 그래서 순천 화상도박장 반대 투쟁을 주도하신 분이 이하경 의원, 김강진 의원이에요. 아, 네, 뭐 진짜 나타났다도 하잖아요. 김강진 의원. 네. 이분들이 순천 YMCA 사무총장이 이하경 의원 네. 당시에 순천 YMCA 총무부장이 김강진 의원이었어요. 이분들이 그때 그걸 반대하면서 순천 지역의 일종의 굉장히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은 이제 각각 국회의원도 되어 계시죠. 근데 어쨌든 마사회에서 그 건물주한테 돈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 여기 용산도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요. 자기들 명의로 짓지 않아요. 사람들이 반대할까 봐 철저히 숨기는 거예요. 그 건물을 짓는 사람 따로 있었어요. 허가 받은 사람. 네. 허가 받고 다 지은 다음에 준공까지 난 다음에 자기들이 사는 걸로 계약을 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르게 네. 소유자 누가 건설하는지 소유자가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등기동문이나 떼보면 그러니까 떳떳하면 죄송합니다. 뭐하러 그렇게 그러니까 해. 그래놓고는 레저 시설이라고 우겨요. 근데 레저 시설이면 레저 관련 법에 규정을 받는데 이것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규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행산업이라 하면 딱 화산경마장이나 경마가 사행산업 딱 적어져 있어요 법에. 근데 그걸 레저로 우기면 안 되죠. 도박이죠. 다만 합법적인 도박이면 원래 문명가까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도박장은 멀리 짓는다는 라스베가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막 한가운데. 그렇죠. 뭐냐면 도박은 정말 근절해야 되는데 그래도 막 도박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문명가나 모험을 즐기고 한탕을 해야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불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멀리 떨어졌는데 특히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아예 안 보이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민이나 중산층도 유혹받지 않게 돈도 없는 데다가 날리면 어떻게 해요. 부자들이야 뭐 가서 1억을 잃어도 100억 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아까 도박장 그 판례가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자기 가정에 타격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라스베가스 같은 지은 거 우리도 강원랜드로 지어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대놓고 전국 최대 규모 화성도박장 만들었다는 문명국가의 수치이고 수도 서울에 시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론조사도 해보면 80~90%가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건 안 된다. 근데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일단 사막도 없거니와 이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효과가 엄청 클 것 같은데 예. 화산 경마장 자체를 뭐 몇 평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규정 같은 건 없나요? 그런 규정은 없고 지금 용산 도박장은 뭐 최대 3~4천 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화상 도박장을 축소해라는 게 정부의 지침인데 그걸 거부하고 아예 더 높이진 오만한 거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용산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서서 외곽으로 이전해라고 공고를 했는데 그것도 그 공고도 거부했어요. 그것도 장관급 기관이거든요. 와 배를 뗄 수 예, 있는 아주 거 배째는 맞아.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한 3번인가 와가지고 항의했고 여기 열면 안 된다. 용산구청장, 용산구의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도 같이 그전에 이제 정의당 서령 의원까지 이분들이 다 그다음에 서울시의회도 새누리당까지 만장의 유치로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심 도박장은 진보 보수 중도의 문제도 아니고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한 사회를 만들 것이냐 또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환경을 보여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상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몰상식한 짓이 지금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마사회장이 현명간이란 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반대해요. 언론 보도 전부 다 안 좋게 나갔거든요. 심지어 뭐 종편에서도 아주 나쁘게 나와요. 기자들이 보기에도 이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도 지금 매주 금토일 영업을 하고 세단 있습니다. 말이야 현명관 하나가. 그렇게 센 거죠. 왜냐하면 넘버 2까지 되려고 했던 자니까. 근데 일단 거기서 나오는 이권이 엄청나긴 엄청난 것 예, 같아요. 매출이 일단 8조 마사의 매출이 8조가 넘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걸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키즈 카페 열지, 뭐 조랑말 예. 데려오지. 왜냐면 제가 그 근처에 이제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예. 토요일인가? 그 뭐 건장한 그 아저씨들이 한 20명 정도가 다 어깨에 띠를 두르고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 되게 한가한 곳이잖아요. 토요일이 되면 거기 쓰레기가 뭐 있다고 이렇게 청소를 하는 그게 아마 이미지 개선을 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거 다 직원들이든 아니든 어쨌든 다 용역비가 나갈 텐데. 그럼요. 다 그러니까 이제 유지할 정도 돈이 엄청 마사회가 많은 이제 거죠. 번 돈은 사실 공기업이니까 네. 사실 이제 그만큼이 수입이 잡히면 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엉뚱한 돈 엄청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방금 말씀하신 키즈 카페도 1층부터 7층까지를 마사회는 화상도박장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시설이에요. 청소년 보호법상. 네. 근데 거기다가 청소년 놀이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어떻게 되냐? 강남 화상도박장에는 아이돌 팬카페를 만들어놨어요. 아이돌 팬카페요? 그러니까 아예 청소년들을 노골적으로 들어와라는 건데 그게 우발적인 게 아니라 2014년도에 능유럽회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농림부하고 마사회가. 거기 보면 앞으로 화상도박장 매출은 조금씩 줄어들 테니까 젊은 층과 여성층을 공략해라. 유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출 올리기 위해서. 신규 고객 창출 파트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젊은층 여성층들은 누구겠어요? 일단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은 미래 고객이 될 수 있는 거고 익숙하게 여기면. 네. 그다음에 키즈 카페라든지 아이돌 팬카페를 하다 보면 어찌됐든 특히 키즈 카페인 경우는 부모가 같이 오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같이 오는 부모는 젊은 부부들이잖아요. 왔다가 잠시 한눈을 팔거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뭐 보통 애 아빠들이 와가지고 잠깐 놀고 있으면 심심하니까 뭐 담배 한 대 필 겸 해서 뭐 갔다가 이렇게 보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이잖아요. 부모 동반 없이 청소년 출입은 무조건 위반이에요. 근데 마사회는 심지어 교회도 유치했어요. 용산도박장 건물에. 교회요? 교회. 교회가 있어요? 일단 종교시설과 도박이라는 것은 너무 안 어울리고 모순적이잖아요. 정말 그렇죠? 문화재- 약국에서 담배를 파는 풍경하고 비슷해요. 밑에서 도박하고 그 끝나고 올라가서 참회. 대한민국에 거기 다 들어가 있네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게 제가 문제 제기해서 이제 교회는 네. 없어졌는데 당연히 교회가 있으면 청소년들이 다니잖아요. 원래 교회가 그 교회를 네. 어떻게 유치했을까요? 그 교회도 그러니까요. 그것도 웃깁니다. 현 선생님하고 예,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추적 중에 있어요. 그 교회에 청소년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일요일 날 네. 제가 앞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물으니까 교회 간다는 거예요. 뒤집어졌죠, 저희가. 그래서 신고했죠. 그래서 농림부가 이렇게 조치는 했어요. 교회는 없앴어요. 근데 그 자체도 이미 청소년법 위반이 된 거거든요. 부모 동반 없이 계속 청소년 다녔기 때문에 도박장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로도 청소년 유해 시설 반격적 시설이지만은 돈을 잃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지금 사회면에 나오는 흉악범죄의 상당수가 도박비 때문에 벌어진 범죄라는 건 뭐 기정사실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뭐 이런 도박 것들이지. 빚으로 인한. 응. 그 얼마 전에 새마을 금고도 털었죠. 거기 보도에 이렇게 나와요. 알고 봤더니 화상경마장 도박비 때문에 뭐 도박빚을 져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반 가게가 지고 있는 빚 중에 도박으로 이제 인한 비중이 얼마나 많은 것이지 이런 걸 좀 보도도 많이 되고 그까지 이래야 되는 통계는 거 안 아닌가요? 나왔는데 아무튼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네. 그건 그 지하 비용은 경제니까.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산이 안 있잖아요. 되는구나. 한 뭐 많게는 100조까지 달한다. 왜냐하면 도박 중독자 한 2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분들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그다음에 도박으로 인한 범죄, 피해 이런 거 합치면 100조 가까운 피해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고, 뭐 조금 보수적인 통계로는 최소 뭐 25조, 30조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껏해봐 화상경마장이나 이런 데가 낸 세금은 뭐 몇천억도 안 돼요. 다 해봐야 화상경마장, 경마장, 뭐 로또 복권 뭐 이런 거 다 합쳐봐야 그게 그러니까 현재 합법적으로 도박해갖고 국민에 내는 세금 한 2조 원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또, 뭐 복권, 스포츠 요즘 토토 거기다가 저기 이거 다 합쳐서 불법 말씀드린 거예요. 인터넷 예. 스포츠 토토도 날리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불법이니까 세금 안 내니까 냅두고 합법적으로 하는 데만 다 해봐야 국가에 2조 가까이 낸대요. 근데 그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최소 20몇 조에서 많게는 90조까지 추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제학적 관점으로 말해도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국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키즈 카페 얘기를 좀 잠깐 다시 해야 될 예, 것 같아요.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도박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야. 레저 스포츠야. 이런 이미지 개선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미래의 소비자 창출을 위한 어떤 그 기재로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맞습니다.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키즈 카페 내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중에 그 테마 상영관 중에 예. 이 유니콘을 찾아서라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뿔 달린 말은. 그게 뭐냐면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 유언을 남기는 거야. 응? 너의 삶을 뭐 꿈과 희망을 심어줄 유니콘을 찾아가렴. 그래서 이제 유니콘을 막 찾아다니는 거야. 막권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사상 교육까지 시키나? 예. 이름이 막권을 찾아서 마사회가 1층에서 7층까지 만들려고 했던 그곳의 이름이 유니코니아입니다. 유니코니아. 유니콘이야. 예, 이제 뭐 유토피아처럼 뒤에 붙여가 유니코니아이고 더 황당한 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8월 28일이었죠. 경향신문 헤드라인에 보도가 돼서 큰 이슈가 됐는데 거기에 미래부가 10억이나 돈을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국민의 이 혈세를 10억이나 마사회가 말도 안 되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시설을 그리고 정말 여성층, 청년층, 청소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유니코니아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10억이나 지원해 준 게 팩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과 이제 참여연대가 이제 그걸 폭로를 해가지고 헤드라인 나오고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시민들의 반응과 분노가 뜨거웠죠.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은 지적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경제 관료들도 설명을 못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 알아버린 거죠. 유니콘이야. 박근혜 창조 경제는 도박 경제구나. 실제로 카지노도 엄청 늘려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도박장 짓고 학교 앞에 관광 호텔 지으려고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 로비한 거. 그다음에 선상 카지노. 그 다음에 뭐 복합 카지노 이런 걸 전국적으로 지금 짓는 게 가장 두드러진 이 정권의 특징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선상 카지노를 허용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반대하니까 그러면 내국인은 절대 출입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처음에 발표할 때는. 근데 얼마 전에 지금 유기준 장관이라 박근혜 최측근이잖아요. 유기준 향사장관이 얼마 전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외국인만 출입하면 돈이 안 된대요. 내국인도 출입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바꾼 뭐든 거예요. 일단 하나 시작해놓고 또 네. 열고 돈이 가는 안 거지. 된다는 거는 누구에게만 돈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도박장 운영하는 업자한테 돈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런 도박 사업자들 위해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국인 도박 중독자들을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을. 그래서 강원랜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강원랜드가 이제 정선군에 있잖아요. 그 정선 태백 일대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수십 명씩 나옵니다. 도박으로 인한. 그러니까 그 충격과 슬픔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강원랜드 매출만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1조 가까운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자살, 제 주변에도 반 도박 운동, 도박 추방 운동 하는 분들 중에 거기서 자살하려다가 살아나셔가지고, 내가 이제 남은 생명은 덤이라고 생각하고 도박 추방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 태백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예. 거기 이제 그 도시를 처음 가봤는데 그냥 뭐라고 하지? 그냥 폐광이니까 뭐 도시 자체나 뭐 지역이 뭐 약간 몰락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약간 죽음의 기운이 다 감도는. 예, 그리고 정말 여기 와서 한탕 하러 가서 그 희망을 못 벗어서 계속 거기서 돈만 생기면 가고 돈만 생기면 가는 그런 유령 같은 사람들이 그 터미널과 그 일대 다방과 여관에 다 사는 그런 동네이더라고요. 예. 그 정선 태백 가면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강원랜드가 들어선 이후에 눈먼 자들의 도시가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는 사라진 전당포, 네. 뭐 사채 이런 것들이 막 거기 참가라고 전당포들이. 전당포가 있어요. 그다음에 도박을 오신 분들이 돈을 잃으니까 잘 데가 없기 때문에 찜질방이 대호황이죠. 그러니까 아주 슬픈 도박 경제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근본적으로 도박은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도박 전문가들이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말 산골짜기에 정말 하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사람들만 하는 것에 저도 이제 타협해서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 슬픕니다. 갑자기 처장님의 고스톱 실력이 궁금해졌어. 고스톱 중학교 때 쳐가지고요. 친척들 모아서 쳐가지고 점 100원이었는데 세뱃돈 진짜 힘들게 세 번
세배를 막 친척집 가기 막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막 네. 가만히 가서 무릎 꿇고 앉아야 되고 너 공부 잘하냐 막 이런 말 들으면 스트레스 받고. 그래 또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절을 열심히 하고 다녀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큰아버지, 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해갖고 겨우 12,000원인가 이제 벌어갔는데 사촌 형제들하고 고스톱 치다가 그걸 잃은 거예요. 이제 나는 한 번도 고스톱을 사투리로 꼬랐다 그러는데 잃었어요. 꼬라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잘라 그러는 거예요. 네. 꼭 돈 딴 사람 잘라 그래요. 지금부터 잠자는 새끼들은 다 가만 안 있겠다. 막 형들한테 욕하면서 집요해. 그때부터 그래 집요하셨어. 해갖고 결국 10,000원을 받아냈죠. 그러니까 그때 느꼈어요. 아, 도박이라는 게 인간을 네. 그 희한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저는 도박 일치 안 해요. 고스톱은 좀 쳤는데 요즘은 안 치더라고요. 몇 년 동안 안 치더라고요. 친척들 모이든지 안 치더라고요. 처장님이 이렇게 지독하시니까 이 하상 경마장 싸움 이기겠지 않을까요? 근데 마사의 힘이 너무 셉니다. 마사의 힘,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에서도 반대하고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 교육청, 용산구, 용산구의회까지 모두 나서고 국민권익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나서도 그러니까 이 정권의 특징은 설명이 안 되는, 답이 없다는 거 설명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랑 누가 친하냐에 따라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공적 기관보다 무슨 협회 무슨 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 이제 장관직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후 받아가지고 그런 협회 회장 되고 이러고 나면 그런 데가 힘이 더 세.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현명한 회장이 대표적인데 이분은 또 뭐 제주도지사 후보로 나와서 후보 자격도 박탈된 분이거든요. 친동생이 또 돈을 거액을 받아가지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네. 후보 자격 박탈시킨 사람인데. 아무튼 어떻게든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박근혜랑 친하다는 유만으로. 이게 슬픈 거고 거기에 미래부가 10억이나 지원해줬다는 건 네. 더 기가 막힌 일이고. 일단 키즈 카페 자체는 그래서 용산구청에서는 인가를 예, 안 해줬죠. 용산구청이 지금 구청장은 이제 새누리당 박장규가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소 성장현이라는 네. 분인데 청소년들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는 시설을 청소년법은 명백한 위반인데 어떻게 허가해 주냐 해서 불어를 단호하게 했습니다. 이거 용산구청과 용산구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신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3년 가까이 정말 흔들리면서 투쟁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 그다음에 용산의 NGO들, 그다음에 성심여중고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 학교예요. 성심여자고등학교 예. 출신 아니, 모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 모교가 그 순환을 나오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쌩까고 계세요. 너무 얄미운 분인데. 자기 모교보다는 거기, 현명관이 더 중요해요. 그런 지금. 거죠, 이분은. 수녀님들이 이제 만든 학교, 성심수녀회가 운영하는 학교거든요. 성심수녀님들이 뭐 일주일에 최소 뭐 몇십 명에서 많게는 뭐 100여 명까지도 모이셔가지고 같이 저희랑 반대 운동을 하고 계세요. 여기 싸우는 곳마다 다 수녀님들 나와 계시고. 너무니까. 또 신부님들도 많이 와 아니 계시고요. 나는 예. 내가 아까 영등포에서 그 사람들 우르르 나온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도 굉장히 그 자체가 되게 공포스럽더라고. 근데 그 여자 중학교 예.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막 아저씨들 막 술 취해가지고 그러고 나오는 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예. 성심여중고 교실에서 보여요. 음. 더보고를 한 5, 6분밖에 안 걸리고 215m니까 창문 열면 바로 보이거든요. 제일 높은 건물이니까. 저는 그게 부끄러워요. 어른으로서. 맨날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열심히 땀 흘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다. 너희들도 열심히 하면 뭐 이렇게 꿈과 희망을 주지만은 실제로는 바로 앞에서 어른들 맨날 도박하고 있어. 한탕주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막 술 먹고 막 담배 피면서 우르르 나와가지고 막 쾌한 표정으로 돌아다녀. 그 앞에 도로에 벌써부터 막 무단횡단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무질서한 거죠, 벌써 이분들이. 이제 돈을 잃으면 사람이란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린 중학생 때도 10,000원 잃어가고 눈이 뒤집혀지는 경험이 있었는데 막 많게는 100만 원, 몇백만 원도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2,000명씩 쏟아져 나온다고 그런 생각해봐. 기관을 도심에 그것도 공기업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 마사회를 감독하는 기관이 농림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농림부가- 이동필 장관님이야. 이동필 장관. 네, 이동필 장 오늘 너무 기억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현명관, 지난주부터 이동필 이동필, 장관님. 2010년 6월 30일 날 건물 허가해주고 한 새누리당 소속의 박장규 이런 사람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꼭 심판해야 되는데 그 농림부가 마사회를 관리 감독하기는커녕 문제 우리가 계속 민원 내고 진전을 내면 문제는 있는데 잘 고친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완전히 마사회 비호기가 아니에요, 농림부가. 아니 지금 마사회의 세금 포탈 문제도 의혹이 예. 제기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이제 못 보지만 얼마 전에도 마사회가 56억 탈세가 걸렸습니다. 국세청. 결정적으로 마사회는요, 김보경 대표님. 예. 목소리가 좋으니까 말 계속 시킬 거예요. 결정적으로 화상 도박은요,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일반 현금 경마장도 장사. 그렇고 현금만 써요. 왜 그러냐? 우리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의거해서 도박시설 사행사에서는 신용카드를 못 쓰게. 왜냐하면 만약에 신용카드가 사용되게 되면 우리 어렸을 때 도박 빚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도박하다 보면 마누라도 판다. 네. 실제 영화에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도박이갖고 폐가 망신하다 보면 마지막에 식구들을 팔아요. 그렇죠. 예, 딸내미 팔려가고 배우자도 팔고 딸도 팔고 막. 이런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막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사용해.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위험이 그것에 도사리는 허점이 거죠. 있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마사는 현금 장사만 하니까 항상 탈세 위험이 있고 마사회가 불법적으로 정치자금도 조성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도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국세청이 실제로 56억이 걸렸어요. 그 정치자금 예. 조성 그거 좀 캐봐. 이제 캐봐야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탈세 의혹 신고를 했는데 이 56억 외에 마사회는 법에서 입장료 2천원만 받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전국 30개 화상경마장 입장료를 다 최소 5,000원에서 막 2만 원, 3만 원으로 다 올리고 그랬어요. 2,000원짜리도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법을 안 고치고 올렸으니까 그 자체도 불법이고요. 다만 그렇게 올렸으면 부가세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용산에서 입수해 보니까 입장료는 3만 원짜리인데 부가세는 180이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상한데? 진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국세청에 탈세 의혹을 신고해 놨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 일일이 다 이렇게 차장님이 다 이렇게 캐셔야 저 되는 거예요? 말고도 우리 그 이제 네티즌 수사대처럼 네. 우리 용산 주민들 중에 마사회만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주민들이 계시고 또 용산에도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의원이라든지 용산 정의당 그 일꾼들이 계세요. 아주 그 마사회만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분들이랑 같이 참여연대랑 뭔가 예, 멋진 도박 기재 이름을 네트워크랑. 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용산 주민수사대 마사회에 대한 주민수사대인데 그러니까 입장권 보니까 유니콘이아처럼 이렇게 좀 멋진 이름 하나. 유니콘이야 안티 유니콘이야?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할 일도 많은데 이 일까지 터져서 더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정말 도박 중독자들이 막 길거리에 몇백 명씩 막 배회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마사회는 통학로가 아니라 거짓말 치는데 우리가 있으면 뭐 하루에도 몇십 명씩 지나다녀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그리고 저는 꼭 학교 앞이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도심 한복판에 네. 수도 서울에 문명국가의 상징에 도박을 부추기는 시설이 있다는 것이 우리 문명국가 아닌가 보죠. 우리 야만국가예요. 맞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있는 한 야만국가가 맞고 아무 뭐 설명이 안 되고 기자들하고 기자회견도 안 하는 정권이니까 민주정권도 아니고 야만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해도 넘었다 생각해요. 가끔은 우리가 만나는 보수 중에 도덕적으로 훌륭한 보수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투철하신 분들 아주 염결하게 청결하게 살면서 그분들 입장에서 도박은 절대 용납이 안 되거든요. 종교적으로 도박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부터 종교가 용납하지 않았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박하고 그다음에 폭리일치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보면 교회에서도 이자를 금지했거든요. 중세시대. 왜냐하면 이자는 불로소득이니까 남한테 돈 빌려주고 떼돈 받지 말아라는 그래서 거예요. 유대인 반유대. 예, 그 정서 중에 이제 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정서가 크게 영향을 끼쳤지만 이제 고리대 금업을 많이 한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반유대의 마음을 하나 형성한 것도 있잖아요. 뭐 샤일록 뭐 또 네.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슬람은 지금도 이자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이슬람에서는 아직도 율법으로 이자를 못 받게 해놨어요. 근데 뭐 그건 딴 이야기고 어쨌든 돈 빌려주고 폭리치하는 것과 그러니까 대부업 지금으로 치면 불법 사채 대부업 그다음에 도박 이게 문명국가의 가장 수치예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 물론 우리나라 재벌들도 그러고 하고 있지만 예.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잘못하면 그냥 용산의 어떤 동네에 여중 여고 앞에 짓는 게 반대다 이렇게 가면 그냥 그럼 다른 데 지으면 되지.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가는데 예.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예. 거잖아요. 일단은 여중 여고 앞에 그 인근에 500m 반경 안에 6, 7개 학교가 있어요. 그것이 심각한 문제인 건 맞죠. 우리가 우선적으로 아이들 지켜야 되니까.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을 또는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 만들 것이냐.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한 나라. 또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정직하면서 따뜻한 나라를 만들 것이냐.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도박에 뜨더라고 지금 도박 중독자만 한 250만 명이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1,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란 숫자였는데 일상적으로 자기들이 뭐 적당한 좋은 일자리 얻고
뭔가 이제 돈은 필요하고 그런데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은 저런 한탕주의로 뭔가 좀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막 주변에 유혹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경마장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서 한 번 빠지면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도박 중독이 되는 예.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헤어날 수 없는. 그런데 오히려 국가가 사실 아까 테마 상영관 얘기를 했지만 엄마의 유언이 아니거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유니콘에게 소원을 빌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자, 막건을 사렴 하면서 국민들을 예. 그렇게 그러니까요. 유혹을 하고 있는 예. 이런 것에 다 노출되어 있기 그럼요. 때문에 김홍 대표님 그다음에 그 광고 못 보셨어요? TV 광고도 나오고 요즘에 버스에도 마 주말에 이러는 거 아니야 마 이렇게 반말로 버스에 엄청 붙여져 있는데 그 마사의 광고예요. 주말에 집에 있냐는 거예요. 경마장에서 도박이라는 거예요. 대놓고 그 원래 네. 그런 것도 광고 그 규제 안 광고 받나요? 규제 있어요. 네. 사행산업 광고는 아예 못하게 돼 있거나 하더라도 사행산업의 위험성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위험성 표시도 안 했어요. 그 부분도 신고했어요. 저희가 농림부 사과 신고하실 게 너무 많아서 엄청 힘드시겠어요. 많죠. 근데 덩어리구만. 예. 그러니까 근데도 농림부는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에요. 사과민을 조사하고 있어요. 이동필 장관님 예, 진짜 정말 안 문제가 되겠네.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먹고 살기 힘든 나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사회적 모순하고 관련인데 먹고 살기 힘든 나라일수록 뭐가 참고를 하냐면요, 도박하고 대부업, 사채, 다단계. 우리나라에 도박, 대부업, 다단계에 직관적 영향 있는 사람이 한 1,000만 명 안팎됩니다. 그리고 엄청 많은 광고도 너무 보면 많이 예, 해. 광고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도박 아까 250만이라고 했잖아요. 사채업하고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엄청 있어요. 대부업체만 10,000개가 넘어요, 이 땅에. 우리 송태경 선생이라고 예전에 민주노동당에서 네. 있었던 뭐 자본론 전문가인데 네. 그분 책에는 한 4만 개 정도로 추산된다고 나와요. 대부업체만. 피에타하고 그 화차 있잖아요. 영화 화차, 피에타.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옛날에 그 말 있었죠. 거마 대학생이라고. 송파구 거요동 마천동에 대학생이 엄청 모였다는 거예요. 몇천 명이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최근에 거마 대학생이라는 실제 용어가 있거든요.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일자리가 부족할수록 재벌들이 모든 걸 빨아먹고 노동자들은 일반 시민들은 살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빠지냐면 다단계로. 근데 돈은 필요하니까 대부업으로. 종사하는 사람도 많고 돈 빌리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한탕주의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어떡하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범죄를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게 통계상 다 잡힌다니까요. 아니 이게 자꾸 요즘 심장이 자꾸 일제시대로 돌아가는데 예. 그 고스톱도 뭐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 맨날 이런 얘기 듣고 컸거든요. 이게 조선 놈들 망하게 하려고 일본 사람들이 도박 퍼뜨리려고 한 거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이 됐는데도 계속 이렇게 나라에서 도박을 권하는 그러니까 나라네요. 식구들끼리 미나토 치는 건 귀엽죠. 미나토, 삼봉. 미나토하고 삼봉은 귀여워요. 재밌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딱 그 정도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진짜 이게 도박 문제가 얼마나 그 얼마 전에 의정부의 어떤 고등학교 학교 교장이 이제는 아예 그 특수 렌즈를 끼고 사기 도박하다가 걸려가지고 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곳곳에서 이 도박 문제가 뭐 터져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권은 정신 못 차리고 카지노를 더 짓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에 애국인정 카지노만 16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배유에서도 짓겠다는 거고 제주도에 뭐 초대형 복합 카지노 타워도 온 짓겠다는 국민들이 거예요. 니나 그리고 도박이나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네, 저는 아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창조 경제라는 게 도박 경제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 남동생을 앉혀놓고 어릴 때부터 남자가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게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가 약이고 하나 도박이라는 거예요. 저 어릴 때 들으면서 저게 무슨 얘기야. 이게 그럴 리가 없잖아. 이게 약은 일단 너무나도 이렇게 무섭잖아요. 도박과 마약. 네, 도박과 마약. 제가 부산 출신인데 그 서면 뒷골목에 가면 뭐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제가 어릴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항상 앉혀놓고 그런 데 가지 마라. 그다음에 남자는 절대로 도박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추수철이 끝나면은 목돈이 그쵸. 들어오잖아요. 겨울에 이제 도박판으로 예. 1년 농사 지금도 다 말아먹고. 그러니까요. 뭐. 지금도 지금도 농촌 어촌에서 예. 엄청나게 하잖아요. 도박을. 지금도 마사에 출입하신 분들 이렇게 찬찬히 보면요. 서민들 그다음에 이렇게 근로빈곤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힘들게 벌어가지고 거기서 다 쓰는 거죠.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이제 마약 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도박, 다단계, 대법 이 4가지를 청산해야 돼요. 사실은 건강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인생이 보람차고
5개 하면 이 4개 아니, 먹고 근데 살만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그렇죠. 이거가 없어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런 걸 안 해도 살 수 그렇지, 있는 안 해도 살 사회가 수 돼야지. 있을 정도 먹고는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즐겁고 보람찬. 그러려면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과실을 경제 과실을 재벌 대기업 다 쓸어가 버리니까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노동자,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다 이런 사람들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실업자들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해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하자. 근데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혁을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임금 패키지 해봐야 생길 수 있는 일자리는 거의 없다는 거. 도박 개혁만 분석이고. 해도 돈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 그리고 이게 지금 도박 개혁에. 도박 개혁 갑시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근데 비용이 그게 또 조직이 있어요. 무서워. 아, 그래요? 우리 제 신상은 모르시는 걸로. 네,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최소 20몇 조에서 많게는 90조까지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치유하는 데 비용이요. 그것만 줄여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일단 이 싸움 자체가 어떻게 될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반- 600일이나 네, 되잖아요. 600일. 이거 어떻게 투쟁 850일제, 노숙농생 600일제인데 우리는 주민들도 그렇고 함께하는 시민단체들도 그다음에 뭐 지역의 우리 NGO나 지역의 진보정당들도 이길 때까지 간다. 근데 반드시 이긴다. 이긴다는 목표는 뭐야? 그거를 완전히 네. 그러니까 철수? 용산 화장도박장을 폐쇄시키는 폐쇄. 거죠. 응. 아니면 아주 강원랜드처럼 아주 먼 곳으로 이전. 정 안 되면 이전이라도 하는 거고. 폐쇄 아니면 이전. 예, 폐쇄 아니면 이전하는 거고. 제일 좋은 것은 그냥 폐쇄한 다음에 그 건물을 도박장이 아닌 도서관으로. 예, 그다음에 뭐 유니콘이와 같이 무슨 이렇게 도박을 끌어들이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뭐 마을 박물관 같은 걸 있으면 말 관련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 공원 시설로 활용하자 이렇게 저희가 제안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아무튼간 반도박 투쟁을 해야겠다. 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돈 잃고 하는 것도 마음 아파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기억이 아니라 욕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한국을 마카오처럼 만들겠다는 게 박근혜 구상인 것 같아요. 근데 결코 그건 좋은 현상이 그리고 아니죠. 우리나라 이 풍속에도 맞지는 않아요. 예, 제주도의 카지노 자꾸 늘리는 거 저는 제주도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김보경 대표님. 우리의 로망. 살고 제주도. 싶은 천혜 가고 싶은 거 자연. 떠나요 제주도. 이렇게 상투적인 맨날 말을 이런 거.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너무 평화해서 뭐 너무 기가 막힌 풍경 아름다움. 근데 거기에 벌써 외국인 카지노 8개 있거든요.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주의 경마장도 이미 제주도에 있는데. 약간 정말 사고 방식이 내 구조가 우리랑 다른가 봐. 대통령께서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자기는 내 도박 구조가. 안 하고 그게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겠죠. 오로지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민생이라는 경제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니까. 의료 민영하면 도움 된다. 도박 산업 잘하면 도움 된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는 경제 자체를 다 망가뜨린다라는, 하긴 자기 임기 기간 동안만 뭐 성장률 조금 높여놓고 나면 예. 그만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지만. 국민들이 도박이나 다단계나 대부에 빠지면 생산성이 확 떨어지죠. 그럼요. 내수가 침체되게. 돈을 있는데 어디다 돈을 써요. 도박장에 가면 돈 다 잃게 돼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폐쇄될 때까지 끝까지 예, 폐쇄 싸우시는 투쟁할 걸로. 건데 너무 아마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정권 안에는 해결 안 될 수도 있다. 현명한 마사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믿고 그 지역구가 용산 지역구가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새누리당 진영 의원 많은 우리 국민 청취자들께 떠오를 거야. 이 사람 점잖지. 이른바 멀박 알아요? 멀박? 멀어진 친박. 그렇지, 멀박. 멀박의 대표상 멀박이 2명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유승민하고 네, 그렇죠. 진영. 이분이 보건복지부 장관하다가 조율해서 기초연금에 대한 못해먹겠다고 공약 한 파기한 거 거에 항의했잖아요. 잘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지금 이제 찬밥 신세인 거예요. 그래서 삼선원이고 장관까지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실세 친박이었는데 지금 이제 현명관한테 꼼짝도 못해요. 이럴 때 딴청계를 해야지. 용산에서. 딴청계. 그러니까 이분이 현명관 회장한테 항의도 한 모양이에요. 근데 현명관 회장이 이제 무시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사석에서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해결하면 안 된다. 현명관 회장이 내 말도 듣지도 않는다. 정말 너무한다. 이렇게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푸념하면 안 예, 되지. 그러니까 더 나서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캔디고 아버님 있잖아요. 캔디고 아버님 아시죠? 고순덕 네, 아버님. 그분이 서초구에 국회의원 할 때
마사회가 서초동에도 화상도박장을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고승덕 의원이 나서가지고 서초구 주민들이 다 반대 그러니까 이분이 나서갖고 저지시켰거든요. 초선 의원도 저지시켰는데 장관까지 한 3선 의원이 지금 저지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대단한 그만큼 거죠. 현명관 마사회장이 힘이 세고 이 사람이 삼성물산 출신이잖아요. 삼성 방식으로 집요하게 맨날 주민들 여론 조작하고요. 그러니까 막 그 노인분들한테 노래교실 같은 걸 해가지고 거기서 막 마사회가 좋은 곳이다라고 막 선전하고 마사회가 들어오는 걸 찬성한다는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600일 기념문화제 예. 어떻게 오셔야 되는지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온예대교 북단이니까 용산역에서 걸어오시면 용산역 앞쪽 말고 용산역 뒤편 있잖아요. 전자랜드 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쭉 전자랜드까지 오셔갖고 온예대교 북단으로 좌회전 하시면 되게 이렇게 천막 농성장도 크게 있고 마사회 건물도 제일 크니까 딱 눈에 띕니다. 그래서 9월 6일 5시부터 하니까 누구라도 와주시면 좋겠고 평소에도 금토일 날 지나가면 주민들이 거기서 미사도 하고 있고 농성도 하고 이제 농성이 길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뜨개질 교실도 하고 청가방 만들기 교실도 하고 그 괜찮은데요? 뜨개질 교실? 뭐 지역 NGO들은 거기 와가지고 뭐 미군 기지 탄저균 문제 대책회의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랑방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이제 지역의 NGO들과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로서 문화교실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미사도 많이 해요. 우리 강동 그 용산구에 있는 신부님들이 그리고 서울 지역의 신부님들이 한 일주일에 2번씩이나 오셔가지고 수녀님들하고 신도들하고 도박장을 몰아내기 위한 미사를 지내고 계세요. 정말 고마우신 분들 많고 그래서 언제든지 좀 와주시고 9월 6일 5시에는 용산역 뒤에 와주시면 너무 고맙겠고요. 문화제를 하는 건가요? 네. 예, 600일 노숙농성 기념문화제. 네. 예. 아유. 저는 사실 이게 용산을 막아내지 않으면은 이제 뭐 광주 도심 한가운데도 대구 도심 한가운데도 뭐 이런 게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 말씀 마사회가 이미 그 계속 지금 언론 보도 보시면 충남 보령, 충북 충주, 청주, 최근에 부산의 해운대 부근에도 또 하겠다 해서 가는 데마다 항상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리를 일으켜요. 파문 일으켜요. 방금 말한 경기도 구리도 확대해서 늘리겠다고 해갖고 문제가 됐고 대전 올평동 거기도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민들 나가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업인데 착한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매출을 늘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매출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부당한 영향력을. 이게 기가 막힌 거니까 이렇게 되면 마사회법에 마사회를 없애는 법을 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마사회 분들한테 우리가 이야기하고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욕심부리다 보면 오히려 마사회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는 여론이 생길 수 있고 지금 학교보건법에 하면 학교 앞 200m 이내에는 못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국회 500m, 1000m 이내 못 들어오게 하게 되면 이 사람들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탐욕을 부리다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부메랑 맞지 마시고 지금쯤 정신 차립시다.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빠질 때 모양새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용산 주민들이 3년 가까이 투쟁해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들 뜻을 우리도 존중하기로 했다. 이렇게 네, 그게 그죠. 명분이 되잖아요. 네. 문화제 딱 끝나고 딱 나가시면 되겠네요. 아 고맙습니다. 김봉인 대표님. 자, 마사회가 빨리 현명관 마사회장이 현명한 관리를 잘 근데 해주시기 문제는 바라면서 아무튼 박근혜 정권의 최측근이고 대통령과 자기가 아주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사회 용산 도박장 문제만 봐도 박근혜 정권의 특징이 드러나요. 아주 소수에게 권력을 집중해서 아주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운영하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영향을 끼친 대통령이 누구의 보고서를 받나 아무도 모르잖아요. 3년 가까이 당선된 3년 안에 기자는 딱 2번 한 사람이거든요. 대통령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당 의원들도 사석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도 그런 해법은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힙니다. 아니 세상에 도박장 하나 때문에 학교 도박장 문제 하나 때문에 청와대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너무 웃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진걸 처장님 더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600일 문화제 이후에 용산 마사회는 폐쇄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진짜 재밌게 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싶었는데 이 주제 때문에 재밌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주제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우리 원래 재밌는 사람인데. 전 재밌을 줄 알고 앉았다가 되게 심각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원래 재밌는 사람이라니까요. 일단 곧 추석이 이제 다가오니까 모여서 도박이 아닌 점백 한번 치면서 이 마사회 문제 저는 안 칠 거예요. 미나토. 10년째 읽고 있어. 10년째. 미나토하고 삼봉 재밌다니까. 저는 쑥 나니깐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600일 문화제에서 함께 만나도록 합시다. 예. 오늘 이것으로 테라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